자, 이청준의 눈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학교 프린트 드렸던 것도 그렇고 저도 전문을 줬습니다. 자, 이 작품의 온전한 이해에 좀 다다르려면은 전문은 꼭 읽어. 미리 읽으면 너무 좋기는 하고 어차피 학교 프린트 있으니까 미리 읽으신 분은 읽으셨겠죠? 저는 한 10% 내외라고는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전문을 기준으로 이 작품의 중요 포인트가 들어있는 장면,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고1 모의고사에서 한번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많이 옛날이긴 한데 2017년이랑 2014년 정도일 겁니다. 자, 거기에 출제된 부분, 자, 우리 모의고사에 출제된 거는 작품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틀을 잘 담고 있는 부분을 수록한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 정도는 조금 힘줘서 읽을 만은 하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눈길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 생애 감각이랑 엇박자디랑 눈길의 공통점이야. 뭐지? 뭘까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역순행적 구성. 자, 그래서 이 눈길이라고 하는 소설도 역순행적 구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읽어볼 필요는 있다, 그지? 자, 그 부분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우리 자서전 아시죠? 자, 자서전이 뭐야? 자기 얘기를 풀어낸, 원래 수필이야, 수필.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낸 수필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소설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허구성이 조금 가미는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이청준 본인의 삶을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 딱 구체적인 상황도 그려지는데 이 사람이 형이 문제야, 형이. 실제 이청준의 형이 집에서 좀 사고를 많이 쳤나 봐.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자기가 좀 가장 노릇을 많이 했죠. 자, 가장 노릇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집이 부유하진 않았는지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자기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 자, 그 상황이 완전히 똑같이 눈길의 나라고 하는 주인공에도 드러나요. 자, 지금 제가 나라고 하는 주인공을 언급한 걸 보니까 소설의 주인공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고요. 자, 그런 거야.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다룬다 라고 보시는데, 자, 어머니와 나 그리고 아내가 중심 3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형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나라고 하는 서술자이자 주인공, 자, 그리고 나와 어머니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나의 아내가 있어요. 자, 나의 아내가 어머니 및 나와 맺는 이 관계, 자,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거든. 자, 그리고 뭐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소재들이 또 중요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자, 나올 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제목인 눈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옷괴가 있어. 자, 괴가 이제 장 같은 거거든, 장. 그래서 옷을 담아놓는 옷장 같은 걸 옷괴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 둘의 갈등과 화해 과정이 어떻게 이어진지, 자,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전문 기준, 여기 이제 숫자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 자, 15쪽에 보면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위에 1번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자, 이게 총 4번의 연재로 이루어진 소설이라 1, 2, 3, 4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이 언급된 게 학교 프린트에서도 확인되고, 자, 제가 가진 전문에서도 확인이 되죠. 학교 프린트가 전문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 이제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라고 하는 첫 장면 있죠. 자, 이 첫 장면은 현재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하면 역순행이 아니겠지. 자, 내일 아침 올라가겠대. 자, 점심상을 물러나 앉으면서 나는 마침내 입속에서 벌러오던 소리를 내뱉어 버렸다. 자, 지금 어디 있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인데 어머니가 사시는 시골로 잠깐 내려온 겁니다. 어머니 뵈러. 자, 근데 거기 호칭을 잠깐 보면 노인과 아내가지. 자, 노인의 동그라미, 아내 동그라미. 자, 여기서 노인은 어머니를 뜻해. 자, 근데 이 소설 내에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어머니를 노인으로 호칭을 한다.
자, 야, 엄마면 엄마지 뭐. 아니면 존경의 의미라면 어머니 뭐 이렇게 쓰는데 어머니 보고 노인이래. 이 노인네가 이런 편으로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이제 내가 어머니에게 느끼는 일종의 거리감의 표현인가요? 자, 그래서 노인과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건너다 봅니다. 자,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 또 그렇게 쉽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반복된 상황이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러는 오는데 어머니가 좀 못마땅해. 그래서 잠깐 있다가 올라가고 잠깐 있다 올라가고 이런 거지. 근데 항상 이제 떨어져 있는 가족이 오랜만에 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더 있고 갔으면 좀 더 이제 머물다 갔으면 좋겠고 그러잖아, 그치? 자, 항상 그렇게 권유는 하는데 말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말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아까 우리 자전적 소설 생각하면 이제 설명하면서 얘네 집에 그 형이 있다 그랬지. 형이 있다 그랬는데 이 형이 집안 다 말아쳐먹고 이제 날라. 죽어. 죽는데 자, 그 상황에서 그 남겨진 내가 집안을 이끄는 가장 노릇을 하거든. 이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제 자수성가해야 되고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중압감이 있고, 자, 얘네 집이 옛날에는 뭐 꽤나 좀 살았는지 몰라도 형이 집안을 다 말아먹고 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거든. 자,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 이 자식을 좀 잘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 자, 이게 디폴트 값이야. 어머니는 나에게 자, 죄책감, 자, 또는 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자, 그래서 아들이 나 그냥 내일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오후에 올라가요. 이렇게 해도 마음대로 못 맞고 더 있으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그런 거야. 평소에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거 막아서 뭐하노. 자, 이런 감정이라고. 자, 이런 장면이 지금 첫 장면이고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이 아내가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잠깐 나오는데, 자, 밑에서 1, 2, 3, 4, 5, 6, 7. 자, 7번째 줄쯤 가시면, 자, 그리고 매정스런 결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자,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면 갑자기 서울로 가자는 남편을 아내가 지금 잠깐 원망해. 자, 그러면서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있는 그녀의 눈길이 밑줄. 자,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 아내가 어머니에게 가지는 감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아내는 어머니에게 자,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렇다고 남편을 원망한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지. 한 명 거리감을 두고 한 명은 연민을 해.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 불편하잖아, 그치? 이 둘 사이에 끼면. 자, 그래서 이 소설 내에서 아내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 이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자,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 자,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머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죄책감, 미안함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줄 봐봐. 자, M이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도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해주는 내 맘이 아쉬워서 붙잡았던 것 같구나. 자, 그래, 가려면 어쩔 수 있겠냐, 이런 말이거든. 자, 다음 장 한번 가보실래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장면으로 갑니다. 자, 2번 장면으로 가면 지열이 후끈거리는 뒷곁 콩밭 한가운데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가 하나 있었다. 자, 지열이 후끈거린다 라고 하니까 계절상 이제 제목인 눈길과는 좀 먼 계절인 것 같죠, 그죠? 자, 뭐 봄이나 여름쯤 되지 않을까? 자, 그 오리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콩밭 아래로 내려다보니 자, 집이라고 생긴 게 꼭 습지에 오르는 돋아오른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야, 집 보고 버섯이래. 자, 집이 버섯 같은 형식을 지니려면 끝이 좀 뾰족한 형태가 돼야 될 거야, 그지? 자, 이제 요 소설의 과거 시점 배경과 조금 관련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거 하거든. 자, 주택 개량 사업이 별게 아니에요. 옛날식,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뭘까? 뭐, 초가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식 건물들을 신식으로 바꾸는 거지. 마을의 경관을 좀 보기 좋게 만든다. 그런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지원 사업을 모종의 이유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옛날 집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버섯 같다는 거지. 야, 버섯같이 생긴 집이면은 그닥 으리으리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 우리네 집안이 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기도 해. 자, 낡은 집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금세 어디서 묵은 빈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기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빈문서를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자, 형이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빚을 크게 주고 가기도 했고, 자, 그리고 요 빚은 이제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심적인 빚을 뜻하기도 해. 자, 말 그대로 지금 어머니는 나한테 마음을 좀 빚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근데 나는 우리 집의 물질적인 빚을 생각해.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친구는 자,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어머니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람이 아니었거든. 자, 그게 초점이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한테 마음에 빚을 지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요 장면이 조금 이어져서요. 자, 요런 표현도 나오지. 16쪽의 가장 아랫줄에 보시면은 그보다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겐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감득하고 있는 탓. 밑줄. 자, 아들한테는 줄 것도 없고, 자, 준 게 없기 때문에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 다음. 자, 여기가 이제 17년 9월에 자,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지문인데, 자, 과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이 자,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시점이야. 자, 아까 설명했던 상황이 나오지. 자,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을 겪어. 자, 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자, 그리고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아이와 그 아이들의 홀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일은 줄곧 그렇게만 되어온 셈이었다. 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군영 3년을 치러내는 동안, 군영은 군대예요. 자, 노인은 내게 아무것도 나아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나는 또 나대로 고등학교와 대학과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와서도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다. 그럴 처지가 못 돼서. 자,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간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기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자,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선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면대면해지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굵은 글씨로 표현된 이 과거는 자, 과거 삶의 내력을 자, 일종의 자, 요약서술 해준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밑에 조금 내려가면 자, 노인은 아무래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해. 자, 여기서 말하는 엉뚱한 꿈이 뭐냐면 자, 밑에 줄에 나오는 지붕개량 사업을 말해요. 자, 이 지붕개량 사업이 아까 말했던 구식집을 신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이야. 자, 근데 이런 거 해준다라고 하면 받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원금도 나오는데 지원금도 한 5만 원인가 나오는데 자, 근데 하지 못하는 거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일 수도 있고 5만 원은 지원금일 뿐이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더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지붕만 갈면 돼. 그러면은 지원금으로 해결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집이 낡은 게 지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문제야. 자, 그리고 이제 집은 항상 그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잖아, 그치? 기둥이 한 반쯤 부러져 있어. 그럼 새 기둥으로 교체를 하거나 보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게 이유야. 하지 못한 이유. 자, 볼까요? 자, 집집마다 모두 도단 아니면 기와들을 얻는단다. 자, 노인은 처음 남의 말을 하듯이 집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 노인과 셋이서 잠자리를 들기 전이래요. 자, 밤이 이슥해서 형수는 뒤늦게 조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잠자리를 얻어 나가버리고, 자, 우리는 노인과 셋이서 그 비좁은 오두막 단칸방에다 잠자리를 함께 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좀 더 내려가면, 자,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정부 보조금 5만 원을 얻는다. 이런 편이 있대. 자, 그러면 위에서 언급된 어머니의 엉뚱한 꿈은 집을 새로 고치는 것 정도겠지. 자, 그러고 나서 자, 밑에 이런 편이 나오죠.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자, 왜 쓸데없는 소망이라고 할까? 우리는 이 집을 모조리 보수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요. 자, 중간쯤인가? 자, 거기 보면 자, 그랬더니요 위에. 자, 우리도 남들같이 기와도 입히고 기둥도 갈아내고 하고는 싶지만 이 집 꼴을 좀 들여다보시오들. 자, 이 오막살이 흙집골에다 어디 기와를 얹고 말 것이 있겠소? 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기와를 얹기에 조금 불편한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은 나는 왠지 기분이 씁쓸하여 그런 식으로 그만 이야기를 얼버무려 넘기려고 하였다. 자, 그런데 그게 오히려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데, 자, 그 집 고치는 얘기를 좀 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묘사된 바로는 마을의 대부분이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를 해. 자, 근데 우리 집을 포함해서 딱 한 집만 여기에 참여를 못 해요. 자, 근데 원래는 세 집이었는데 한 집은 나중에 참여를 하거든. 자, 그게 고민하다가의 결과인데 그 고민을 한 이유가 자, 여기 성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기둥이야. 기둥. 자, 집의 가장 중요한 기둥인 성주가 온전하면 그대로 쓰면 돼. 자, 근데 이 성주가 망가지면은 기둥을 새로 갈아야 돼. 자, 그래서 고민하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하더래. 정부 보조금이 있긴 하지만, 자, 생각보다 집에 성주가 좀 망가져 있는 집이 많았는지 그 돈을 더 들여서, 웃돈 들여서 하는 집이 더 많았다는 거지. 근데 우리 집은 그것도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기둥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자, 18쪽에서 자, 19쪽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자, 이 19쪽 뒤에 가다 보면은 자, 중간쯤이야 또. 자,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를 일이기는 하다만 날짐승만도 못한 목숨이 이리 모질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자, 저런 옷괴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어떨 땐 그저 이를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지기도 하고. 자, 옷괴의 의미가 드러나는 구절은 아니기는 한데, 자, 여기서 처음으로 자, 옷괴가 드러나. 자, 근데 지금 이 옷괴에 대해서, 자, 옷괴는 어머니의 생각만 보면 돼. 자, 어머니는 이 옷괴를 자, 집에 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가구 중에 하나로 본 거지. 자,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현대식 집에서는 뭐 없는 집도 요즘 많지만은 집 뭐 거실이다. 왠지 TV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치? 자, 그리고 소파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옷귀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 정도로 좁지만, 자, 그래도 이를 저질러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있어, 욕망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노인이 이제 담배도 펴. 자, 연신 그 불이 꺼진 장죽을 빨아대면서 한사코 그 보조금 5만원과 이웃의 도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겠다고 하면 이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집수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했거든. 자, 근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이를 단념하기가 아쉬웠다. 결국 안 했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하지만 노인은 그러면서도 끝끝내 내게 대한 주장이나 원망의 빛을 보이진 않았대. 자, 집은 고치고 싶은데 아유 아쉬워서 어쩌니? 라고 하는 건 내가 아들한테 해준 게 없었잖아, 그치? 자, 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못하는 거야. 자,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해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자, 남편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만이거든.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아내는 마당가로 새순물을 떠들고 나왔다가 낮은 소리로 추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당신 참 엉뚱한 데서 독해요. 자, 여기 밑줄. 늙은 노인네가 가엾지도 않으세요? 말씀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위로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자, 이어서. 자,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아내가 나를 경미하게 혼내는 장면이 하나 있고, 자, 다음 장. 자, 3번 장면으로 갑니다. 자, 해가 훨씬 기운 다음에야 그러면 한 저녁쯤으로 시간이 또 흐릅니다. 자, 전부 다 지금 현재 시점이야. 자, 과거는 요 고등학교 때 얘기가 나왔던,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가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벌고 학업을 위해서 집을 떠나온 일이 있거든. 자, 그때까지만 딱 과거예요. 자, 이어서 콩밭을 가로질러 노인의 집 뒷곁으로 뜰을 들어서려다 보니 아내는 결국 반갑지 않은 화제를 벌여놓고 있었다. 자, 내가 이 나이 살면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을 살겠다고 속없이 세왕 들이고 기와지붕을 덮자겄냐. 자, 집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나 간 뒷일이 안 놓여 그런다. 자, 내가 죽고 나면 자, 그 뒤에 이 집은 어떡하니? 라고 하는 게 걱정돼서 자, 주택 계량을 받고 싶기도 했었다. 자, 이 얘기가 이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바로 가볼까? 자,
자, 여기 굵은 글씨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14년 기출인데, 자, 바로 그 윗줄 잠깐 봐봐. 자, 전에 사시던 집은 터도 넓고 간수도 많았다면서요. 자, 이거 누가 누구한테는 말이냐면 아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야. 자, 근데 지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내가 어머니에게 자, 과거 이야기를 계속 꺼내. 자, 근데 어머니의 과거의 삶은 그닥 좋지 않잖아, 그치? 형도 자기 집안내 그 술 처먹고 이제 자기 집안내 집안 다 말아먹고, 이제 아들한테는 죄책감, 미안함이 있는 그게 이제 이 과거의 삶 모두인데, 자, 이 아내가 어머니, 여태 봐라 하면서 과거 트라우마를 계속 꺼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자,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자, 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시골집 가면 나랑 어머니는 남편이랑 어머니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그거 보기가 좀 그래서 얘네들은 평생 가도 이러면 화해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집 괜찮았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자, 아내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꿉니다. 자, 이 의도를 노인을 위로하고 싶어진 것이리라 라고 내가 추론해. 자, 근데 추론을 하는 이유는 1인칭 주인공 특성상 내 심리는 잘 드러내지만 타인은 잘 모르기 때문이겠지. 자, 노인도 한때 번듯한 집살림을 해온 기억을 되돌이키게 해서 기분을 바꿔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자, 나는 알고 있지. 이 얘기 꺼내면 어머니가 그닥 좋아하진 않고 좀 불편해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꺼내거든. 진짜 지겹게 꺼내고 집요하게 파고들어. 자, 그 장면이 조금 있으면서 자, 굵은 글씨 아래 보면 자, 나는 그 아내의 동기가 다시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고 있었다. 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게 진짜 위로나 위안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 자, 뒤로 가세요. 자, 노인에게 옛집을 상기시켜 드린 것은 당신의 불편스러운 심기를 주저앉히기보다 오늘을 더욱더 비참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고 자, 아내에 대한 나의 판단은 과연 크게 빗나가지 않았대. 표면적으로 보면 어머니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 다음 또 기출이 있네요. 자, 방이 이렇게 비좁은데 그럼 어머니 이 옷장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좀 내놓을 수 없어요? 자, 이 과거 이야기는 자, 집도 있고 자, 옷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 자,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옷괴가 집에 꼭 있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아내는 뭐래? 옷괴 좀 치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자, 되게 사람을 후벼 파는 말처럼 보이거든. 다 의도된 거야. 자, 아내는 마침내 내가 가장 거북스럽게 시선을 피해오던 것으로 화제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옷괴는 그닥 안 좋은 기억 중에 하나인 거지. 자, 아내가 눈치가 빨라. 그래서 이 옷괴를 보고 내가 불편하는 시선을 아내도 눈치챈 것 같죠. 그래서 옷괴를 계속 파고드는 거지. 자, 바로 그 옷괴 이야기였다. 이 부분 다시 과거의 상으로 갑니다. 자, 삶의 내력을 요약하는 부분도 있고 자, 옷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과거로 넘어가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 팔고 아버지 때 살아온 집까지 팔고 아까 우리 좀 번듯한 집이 있었다 했는데 이때 넘어간 거야. 자, 그래서 집을 팔아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그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있었대. 왜? 팔렸거든. 자, 이미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제 골목을 서성서성 하니까 노인이 뜻밖의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대. 자, 집이 팔렸거든. 자, 집이 이제 우리 집이 아닌데 그 집에서 엄마가 날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지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다짜고짜 나무라요.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집이 팔린 건 분명해 보여. 이야기를 들었다 하니까. 자, 그 다음. 자,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내었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밑줄. 집이 팔렸는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자, 그게 뭐냐면 새 주인한테 양해를 구한 거지. 우리 아들이 얼마 뒤에 온다는데 집은 팔렸지만 들어오시기 전에 아들 마지막으로 식사 한번 보내고 하룻밤 재우고 그렇게 좀 우리가 비우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거지. 자, 얼마 눈물 나냐.
자, 그렇게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국하게 해주고 싶어서인지 모른다. 자,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을 거야. 아들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었지. 자,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는데, 자, 그때 딱 남아 있었던 게 있어. 자야 되니까 이불이 있고, 그 다음 옷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불이랑 옷괴, 자, 이 집안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옷괴를 남겨놓은 거지. 이거 하나만. 자, 그래서 여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자,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쯤이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내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자, 옷괴 한 가지 남아 뒤에 밑줄,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했던 것이다. 알아. 응? 나도 그 옷괴가 왜 거기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지 그 의미를 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들에 대한, 자, 위로의 의미였다. 자, 그럼 봐봐. 자, 나는 표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자, 돈 말고는 나머지 사랑들은 줬죠, 엄마가. 자, 그 의미도 알지만, 자, 그래도 물질적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이가 좀 멀어졌던 거죠. 자, 다음. 자,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도구가 없어서도 그랬겠지만 이 20년 가까이를 노인이 한사코 함께 간직해온 옷개였다. 자, 그만큼 또 나를 언제나 불편스럽게 만들어온 물건이었는데, 자, 노인에게 빚이 없음을 몇 번씩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가도, 자, 이게 왜 불편하냐면, 자, 나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지. 자, 그래서 나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해. 마음에 빚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나를 한번 재우기 위해 이 옷개,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나를 하룻밤 재워줬던 요거,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도 어머니한테 마음에 빚이 생긴다고. 근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물질적으로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 외면하는 거야. 애써 외면. 자, 이번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자, 그 장면으로 좀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면 아내가, 자, 이제 굵은 글씨에서 벗어납니다. 아내가 계속 물어봐. 그 옷개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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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자, 아내는 거의 억지를 부리고, 자, 옷개에 대한 노인의 집착심을 시험해보기 위함인데, 자, 이 옷개가 있는 듯 없는 듯 노인이 행동을 하거든. 자, 그래서 긴가민가 하기는 해요, 내가. 자, 진짜 이거 잊은 건가 싶기는 한데, 다음 장. 자, 그리고 아내가, 자, 집 얘기했다가, 자, 옷개 얘기했다가, 자, 다시 집 얘기로, 자, 과거를 계속 들춰내기 시작하지.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옷개의 내력을 알다 보니까 아내는 사실 나한테 들었어. 이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자, 집의 내력도 알고 옷개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 자, 아는데 이걸 나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의 입 밖으로 내뱉는 걸 봐야 돼. 자, 어머니 입 밖으로, 아, 그치, 그랬지. 그때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위로의 의미로 이 옷개 남겨놨던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직접 귀로 듣는 걸 이 아내가 직접 보고 있으면 이제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잖아, 공식적으로.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되풀이 시키려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킥을 하나 날리지. 자, 밑에서 1, 2, 3, 4, 5, 6, 7, 8, 9, 9번째 줄쯤 위로 올라오면, 자, 고백해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를 대강 다 들어 알고 있단 말씀이에요, 밑줄. 자, 이 말 뒤에 이어질 말은 그거야. 자, 저 사실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 대강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심경이 어땠는지 어머님 입으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직 안 넘어가요. 자, 대강 다들 알고 있단 말씀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쯤 내려가서, 자, 그야 물론 저 사람한테지요. 밑줄. 한 번 더 확인 사살해. 그야말로 저 사람. 자, 저기 이제 누워있는 이제 남편한테 다 들었다. 자, 이 전으로 막걸리 한 병 주면서 이제 조금 자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 아마 뒤에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옷괴의 의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감정을 끌어내는 것도 맞지만은 남편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를 알려준 거지.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어머님, 자, 이제 좀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혼자서 참아 넘기시려고만 하지 말고, 저도 자식이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더 얘기를 해.
그래 그 아그도 자 어떻게 아직 그날 밤 일을 잊지 않고 있더냐.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그래 이번엔 어머님한테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본인 속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더운 밥 해 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 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마음속 응어리 중에 하나지. 아들을 최대한 좀 한번 챙기고 보내는 거.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또 물어. 집요해.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님 신경을 듣고 싶어요. 자 그러고 자 밑으로 가면 이런 말을 해. 자 내가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이제 노인의 말을 그쯤에서 그만 중단시켜야 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 더 들으면 진짜 엄마의 속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알고 있다 했지. 근데 그게 입 밖으로 나와서 공식화되는 걸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의 빚이 생길 것 같거든.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자 막걸리 한 대를 가지고 와요. 자 먹으면은 취하잖아 그지. 취하면 잠이 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걸 주는 이유는 마시고 오늘 가지 말고 한숨 푹 자고 가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잠을 자기를 이제 권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알겠죠. 앞에서 계속 하룻밤 자고 가라 했던 게 이런 의미야. 과거에서도 하룻밤 재우고 간 것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미안함과 죄책감. 자 그러지만은 나는 퉁명스럽고 짜증을 막 내. 자 아직도. 자 다음 장.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짝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자요. 잠에 드는데 좀 선잠이야. 그래서 이제 딱 누워있는데 뭐가 보여. 아내랑 이제 어머니가 또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장면이 들리기 시작해 나한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자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누이도 누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사투리죠. 이 누이는 눈이야 눈. 자 그래서 과거엔 눈이 좀 많이 내렸대. 자 그래서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웬통 환한 눈 천지로구나. 자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더냐. 서둘러 밥 한 술씩을 끓여다가 속을 덮이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더니라. 왜? 아들한테 가는 거거든. 자 노인이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런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들 네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데 다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굳이 꺼내지 않았던 거지.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이 눈길에 이제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지. 나는 자 위에서 밑으로 아래에 내려오면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가 버렸고 노인은 다시 그 어둠 속을 눈길을 되돌아선 것이다. 자 이 눈길이 언제부터이냐면 자 아까 우리 눈길이 나왔지. 자 눈길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 자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아들과 자 어머니가 함께 걸어온 길을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아들이 이러고 차를 타고 가요. 자 차를 타고 가고 어머니랑 헤어져서 어머니가 홀로 돌아오는 길. 자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은 집 팔렸잖아 그치. 그러면은 눈길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들 하룻밤 재우고 있지. 이제 옷괴랑 이불 한 토만 남기고 아들 밥 먹이고 재우고 난 다음에 그때 눈이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나가서 아들을 배웅해주는 길. 자 요때 함께 걸어. 자 근데 어머니는 팔린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홀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자 고난의 삶을 상징해. 자 그렇게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집은 팔렸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시골 마을이고 뭐 아직 인심은 안 죽었는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낼 집 정도는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지고 있었대. 속마음을 진짜 알게 될까봐. 자 나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까봐.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생각이야 싶기는 한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미 나는 마음속으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 이제 와서 가까워지기 정말 불편하거든. 자 그래서 계속 두려워지고 싫고 그런 거야. 자 그러고 이제 속마음이 나와요. 자 밑에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냐. 자 그리고 그때 일만은 언젠가도 잊혀질 수가 없음을 그때 알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리고 다음 장. 자 또 기출이죠.
자,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자,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었겠냐. 아들 생각이 간절했대. 자, 그리고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울기만 했겠냐. 눈물 뿌리며 돌아왔지. 이러고. 자, 그러면서 결국 아들 생각이 간절했고 너무나 슬펐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들은 거지. 아내가 들었지만 이거 누구도 아들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도 이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 나 역시도 이젠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자,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자, 그리고 나는 아직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다. 자, 어머니를 알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나 역시도, 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자, 외적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자, 얘네들이 속에 이제 담고 있었던 내적 응어리. 자, 이것도 일종의 갈등이거든. 자, 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 자, 나의 눈물인 거지. 자, 그러고 이제 여보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자, 나도 알아. 이제 다 안 자고 있었다는 거. 자,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자,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자,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설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내쳐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자,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아유, 곤이 자는데 왜 그러니? 자, 하면서 자,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잘못한 것뿐이구나. 이제 안 것 같구나. 자, 아까 그 아내가 거처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자,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자, 왜 이제 돌아가는 걸 또 망설였냐면 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펴서 들어가 있는데 눈에 덮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더구나. 자,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지는 연기가 한참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갖고는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자,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자,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됐는데 그렇게 아들 보내고 아침이 됐는데 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붕까지 다 새였더라. 근데 아침에 딱 햇빛 받은 눈 보면 눈 되게 시리거든. 그래서 눈이 너무 세게 이제 시려서 어디가 우리 집인지 잘 안 보이더라. 아침 굴뚝 연기는 나오는데 그 시린 눈이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인데 자, 결국 슬프다는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진짜 눈이 시려서 못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아니고 자, 그 이면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죄책감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자, 마을로 쉽사리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눈길의 자, 전문 기준의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32쪽에 자, 눈길의 상징적 의미를 잠깐 보면 자, 이게 내 입장과 어머니 입장에 따라 달라. 자, 내 입장에서 눈길은 걸어가면 이제는 자수성가해야 돼. 내 삶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 자,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지만 자, 그 아들이 가고 난 뒤에는 이 우리 집의 상황을 나 혼자 또 감내야 되지. 그치? 살 곳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혼자서 겪어야 되는 시련과 참고 살아가는 인고의 삶을 상징하는 게 이 눈길이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소재적인 의미다 라고 보시면 돼요.